162만 건, 지난해 단 하루 동안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시도된 사이버 공격 횟수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를 노린 해킹 공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재택근무 중에 공공기관 시스템의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재택근무용 원격 웹사이트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도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주소가 다른 가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들어진 피싱 사이트입니다. 전문가가 코드를 분석해보니 접속을 시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각종 정보가 해커들에게 빠져나갔습니다. 입력했던 아이디, 그다음에 패스워드 이것들을 모아서 자신이 만들어낸 별도의 서버, 이 주소로 보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시도에 당했습니다. 계정 점검이 필요하다는 회사 전산실의 이메일을 받고 계정 바로가기를 눌러 본인 인증 절차까지 거쳤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얼마 전 북한 연계 해커 그룹인 킴수키도 이런 수법으로 국내외 제약사 9곳에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자주 쓰는 국내 포털과 은행 사이트는 물론 최근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화면까지 그대로 만들어져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미지 복사해서 똑같이 구성하기 때문에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짜 주소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주소를 쓰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2만 건으로 4년 전에 비해 4배 증가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씹는 수법이 대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재택근무를 노린 맞춤형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 같은 경우는 보안 방어막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뀌거나 잘하지 못한 이메일이 왔을 때는 열람하지 마시고. 국정원은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나 정보가 집중된 전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새로 도입되는 다양한 인증제와 사물 인터넷 같은 5G 기술도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